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어제 국내 증시가 시가 갭을 띄우고 나서 위아래로 막 변동성을 주고 그렇게 좀 마감이 되었는데, 뭐 어찌 보면 좀 어수선한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삼성과 닉스가 약간 조금 헤매는 구간에서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정말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까지도 반도체 소부장에서 대불장이 막 연출되면서 어마무시한 지금 상승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어, 참 요즘 시장을 보면요.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올라갈 때 정말 너무나 폭발적으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고, 뭐 한번 올랐다 하면 기본이 뭐 10에서 20%씩 뭐 시세를 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냥 위든 아래든 시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시장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장이 뭐 다행히 어젯밤 미국 시장이 어찌되었던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장 시작 전에 이제 언론에서 1개월 휴전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말이 좀 나왔죠. 그리고 어제는 4월 9일 날로 종전일을 조금 미국에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 등등,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제 과거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어떻게 보면 초반에 뭐 이렇게 하고 나서 90일 유예를 하고 지금까지 그 유예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이번에 휴전을 하게 되면 거의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그 여파는 아마 계속 되겠죠. 관세 부과를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사실상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자, 어찌되었던 시장이 잘 올라줘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행히 뭐 큰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시장에 없었고, 오늘 뭐 나름 시장의 변동성은 있긴 했지만 그 변동성이 사실상 삼성전자와 닉스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변동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닥 지수에 큰 데미지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지수가 아니라 전체 종목군들에게 데미지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뭐 시장 나쁘지 않아서 매일같이 뭐 종배는 그냥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반도체 위주로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전 닉스가 가지 못하는 시장이어도 시장 자체가 매우 뜨겁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지속 좋은 상황에서 연이틀 2차 전지 단에서도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 친환경은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을 좋은 기회로 삼아보면 될 것 같고요. 제약은 3천당이 말 그대로 더 간다면 뭐 코스닥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3천당 제약 대표가 이제 지분 1%를 매각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같으면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락의 압력을 받을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회사 공지에다가 조만간 굉장히 큰 뭔가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그 공지 내용이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주가를 더 끄집어 올려버리는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오늘 장 끝나고 알테오젠에서 한 8,200억대 바이오젠 상대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코스닥 자체가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제는 계속 뭐 특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좀 잡았는데, 이번에 이제 특허 분쟁 이슈 이후에
두 번째 그 기술 이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이제 조단이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해놓고 4천 몇억 기술 이전을 했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폭락을 맞았는데 어찌 보면은 그때 거점 5천억이니까 뭐 5천억하고 8천억 잡고 뭐 1조 3천억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꾸준히 품목으로 계약 기술 이전을 하고 있어서 나쁜 거 같지 않다. 나쁜 거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여전히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저는 시장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순환하는 장세가 연출될 것 같은데 이 박스권이 다 같은 박스권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반도체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유가 반도체 업종 자체가 상대 강도가 어떠한 종목보다도 강해요. 그리고 반도체는 업종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호재들이 반도체에 많죠. 호재들이 반도체에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이제 2분기까지 갈지 3분기 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중간에 가격 조정을 한다면 분명히 반도체는 계속 담고 가야 되는 섹터다. 전력 인프라도 동일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시장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뭐 양시장 다 뜨거운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코스피도 3% 이상, 코스닥도 3%대 양시장 다 강한 상승이었는데 종가상으로 보면 코스피는 좀 밀리면서 좀 마감됐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각각 4%, 6% 상승을 했는데 종가상 하이닉스는 이제 100만 원 하해버리고 삼성전자도 보합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코스피 지수의 하락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삼성과 닉스만 빠졌을 뿐 다른 종목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과 닉스 지수 이 세 가지는 안 좋았어도 코스피는 나머지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의 흐름은 다 괜찮았다. 그로 인한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던 장세였다.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여타 니케이 중국 증시 다 좋았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전쟁의 공포를 어느 정도 덜어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일일베이 할 수 있는데 올라도 지금 뭐 110에서 12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채권 금리가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금 계속 경계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시장에 빠지게 되면 유가로 빠지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고 전일 국장은 캡상승 이후 말 그대로 다 반납하고 다시 종가에 끌어올리면서 마감한 등 변동성을 상당히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 미국도 사실 반도체와 일부 전략 섹터를 제외하면 빅테크들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봐볼까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사실은 이런 쪽은 다 밀고 반도체 장비만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쪽하고 이렇게만 좋았죠. 이렇게만. 그다음에 에너지 쪽. 여기는 이제 순수 에너지니까 뭐 정유 뭐 이런 쪽이니까. 근데 오늘 사실상 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시장이. 요새 국내 시장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서 떨어질 때도 감탄이 나오고 올라올 때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냥 시장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되었건 미국은 빠져도 반도체 섹터가 최근 계속 좋은 흐름인데 뭐 마이크론도 투자 확대에 닉스도 ASMR 12조 배팅에 삼전 닉스 다시 중국에 추가 반도체 투자에 테슬라도 60조 가까이 뭐 쓸 거라는 뭐 테라파 이슈 등등까지 최근에 이제 뭐 그 반도체를 하는 회사 쪽에서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 쪽이고 장비는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쪽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또 시세를 또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사실 전쟁도 전쟁이지만 미 증시가 더 크게 밀렸던 부분은 사모펀드 쪽에서 또 두 개의 좀 사이즈 큰 데에서 환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전히 5%만 환매해주고 우리는 돈 못 준다라고 배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은 계속 진행 중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터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장중에 국채가 다시 4.4%가 올라가고 좀 빠졌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장 끝나자마자 기사가 나오고 한 달 휴전
논의를 한다라는 말과 함께 미 선물이 또 1% 폭등하는 흐름과 국채금리 상승을 잠재워버리는 이런 흐름이라 참 오락가락한 흐름인데, 아무튼 장 끝나고 뉴스들이 이상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로 인해서 국장이 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 잘 출발하고 큰 데미지 없이 오늘 간 거는 참 다행스럽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종가 고가, 코스피는 상승분 반납하고 마감되었습니다. 핵심은 양시장의 시총 상위 3전 닉스는 반납하고 3천당은 폭등하고 마감한 덕에 코스닥은 종가 고가로 마감됐고 코스피는 약세인 것이죠.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의 반도체 쪽은 제로에 가까운 영향을, 그리고 특정 산업과 업종은 거의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지수는 빠졌으나 폭등해 버렸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 영향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사람이 가장 손실이 컸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적당하게 성장 산업에 계속 배팅했고 눌림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받았던 사람이 뭐 위너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산업의 주도 업종은 반도체다. 주도 업종은 반도체다. 시장에 빠지면 반도체를 사고 증권 업종을 사라. 왜? 이익의 펀더멘털이 훼손이 되지 않은 섹터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깔고 가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시장이 막 격하게 빠질 때는 친환경이었죠. 친환경과 원전이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개별주 성향과 정부정책이라는 이 흐름과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잘 버티는 거. 워낙에 제약바이오는 개별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것을 언급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대신 현재 유가 수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을 때가 118불까지 올라왔었죠. 이게 90불대로 떨어지니까 유가 많이 싸 보이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원래 유가는 최근에 에버리지가 50에서 60불에서 놀던 게 올랐으니 분명 시차를 두고 영향은 시장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시장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너무나 급한 것 같습니다. 급한 만큼 뭐 잘 따라서 대응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로 친환경은 에너지 쪽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며,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산주들 반토막 내고 상승하고, 반토막 내고 2배 올리고, 반토막 내고 2배 올리고 하면서 10배를 갔더라. 그럼 에너지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왔다가 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반토막 한번 내고 좀 뺐다가 다시 올리고 좀 뺐다가 다시 올리고 하는 흐름으로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일 당장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반도체 쪽 뉴스와 흐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엔비디아 젠슨 왕이 3월 초에 코히어런트와 루멘텀에 각각 20억 달러씩 배팅을 했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서 3월 말까지 테마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쪽에 테마를 강하게 붙여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까지 뭐 올라온 거는 루멘텀하고 코히어런스가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추가 급등을 하고 있고, 어젯밤 브로드컴에서 광 트랜스퍼에 대한 언급과 기판에 대한 쇼티지 언급이 오늘 종목군들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게 한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요. 이 우리로라는 종목이 5연상을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 동네 대장입니다. 그리고 명목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이 또 대장이겠죠. 대한광통신과 솔리드, 지금 거래대금 세게 붙여서 움직이는 종목이 거래대금상으로는 대장이고, 나머지는 곁다리 해서 지금 시총 낮은 애들 테마성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매매는 하고 있어요. 저도 매매는 하고 있는데
추천을 드리기가 이쪽은 난해합니다. 워낙 시총도 작고 뭐 올라갈 때 흐름도 좀 불규칙적이고 뭐 파동은 좋은데 난해해서 그냥 이렇게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라이브 시작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설명을 했던 게 브로드컴이 어젯밤 언급했던 기사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반도체 쇼티지를 넘어서 PCB 납기가 원래 6주였는데 6개월로 늘어났다. 브로드컴에 납품하고 있는 게 누구다? 코리아 서킷이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가 여러분들 오늘 제일 강했던 겁니다. 대덕전자도 최근에 인기가 많아요. 해외 애널리스트들이 대덕전자를 엄청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기판 쪽의 종목군들을 좀 끄집어 올렸는데 기판 쪽은 오늘까지 이제 계속 급등을 해서 내일 추가 상승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올라가게 되면 점점 먹을 폭도 없고 매매하기도 어렵죠. 오늘 샀어야 되고 지금은 반도체 순환매 장세라 어디까지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로 반도체는 계속 저도 위로 올라가면 좀 팔고 일정 물량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아직 돌파하지 않는 종목군들 가운데 각 파트별 대장주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타깃을 삼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생각이 뭐 하나마이크론도 어제도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죠. 근데 하나마이크론도 아직 돌파가 안 나와서 돌파할 수 있고 혹은 또 반도체 또 조정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근데 그 조정에 너무 겁내지 말고 위에서 물려버렸으면 밑에서 물타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비전이 어제 이제 단독 기사를 달고 좀 올라오다가 오늘 강하게 상승 이후에 좀 밀렸는데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급등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비전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관심 가져도 괜찮겠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중소형 팹리스들까지 종목군들이 돌아가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예전에는 이제 테마에 바람이 불면 상한가도 가고 잘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ETF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ETF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수급의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계좌 수익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2차 전지 쪽은 어제 LNF를 저희는 추천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사실상 굉장히 싸게 팔아버렸는데요. 제가 목표 주가를 13만 2천 원을 바라봤는데 뭐 14만 5천 원이 올라갔으니까 거의 폭등을 연이틀 한 거죠. 아무튼 LNF가 일단 대장이고 추후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라 괜찮게 봐야 되고 대주전자 재료도 오늘 키움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리포트 뭐 카페에 올려드리는 것들이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지금 이제 증시가 안 좋으니까 얼마 안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해서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예? 오늘 이제 로봇 관련해서 또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다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스터디가 돼야 예? 그냥 매일 단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터디가 돼야 깔아놓기도 하고 좀 버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십시오. 자료는 사실 노력만 하면 인터넷에 차고도 넘치고 돈 있으면 그냥 사면 돼요. 돈 있으면 솔직히 한 달에 뭐 50도 하고 70도 하고 하는데 그거 사면 돼. 돈 있으면. 근데 공부를 해야 버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시간도 돈도 다 딱 쓴 만큼 돌아오더라. 뭐 말이 좀 셌습니다. 아무튼 2차 전지 괜찮고요. 전고체도 사실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전고체 관련해서 전고체도 조만간 돌아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로봇주들이 정말 죽어 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불공정 거래라든지 뭐 이런 노이즈들이 좀 시장에 있었는데 또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어차피 로봇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삼천당의 대표이사의 회사 근간이 바뀔 큰 거 온다라는 발언에 오늘 대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정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돌이켜 보면 돌이켜 보면 연초에 신고가를 만드는 그 속칭 업종의 대장이 시간을 지나고 보면 정말로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 예? 에코프로 때도 21년도인가 22년도인가요? 1월 달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날라간 거 아닙니까? 레인보우도 그 당시에 날라간 거 아니에요? 1월 달에. 그리고 작년 1월 달에도 그랬고 돌이켜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그 연초에 그렇게 제일 먼저 올라갔던 업종의 1등 종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날려버리고 한 6월달까지 잘 가다가 꼭 죽더라. 6월달까지 잘 가다가 죽더라. 이런 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좌우지간 삼천당 제약 굉장히 어떤 게 나올지 솔직히 궁금하고요. 리가캠도 좋은데 적정 구간이 넘어가면 계속 박스권 갈 것 같아요.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알테오젠 바이오젠에게 뭐 8,220억 두 개 품목 기술 이전인데 일단 오늘 뭐 기술 이전도 기술 이전이지만 이 특허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 시장에서 억가가 지금 많은 것 같다. 또한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인한 수급이 잘 안 들어가는 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대형주 기준에서는 삼전은 실적으로 증명해야 뚫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삼전 닉스가 그전에는 박스권 하단에서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연속적으로 좀 밀렸던 LIG 넥스원이 좀 팔란티어와 AI 협력 방공망을 구축한다라는 내용으로 잘 올라왔는데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면서 이쪽도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친환경 쪽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인지라 이런 법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발언 등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단지 7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7개 단지인가? 서해안 해상풍력 7곳 조건부 허가가 나온다. 이게 이제 그 이번에 발표되는 해상풍력 특별법 자체가 허가를 단축하는 거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군부대가 있으면은 또 까다롭고 주민들 뭐 이런 어업에 되고 그러면은 이거 허가받기 좀 어렵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해결해 준다라는 걸로 이번에 해상풍력 특별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웠던 인허가 절차가 대폭 축소가 된다. 사업의 속도가 본격적으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세론이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종목군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종목 보기 전에 오늘도 상한가 보면 죄다 광통신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지금 이 테마가 시장에서 제일 강력한 테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테마는 현재에는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지수는 됐고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삼성전자 일단 뭐 박스권이죠. 45일선 붙으면 매수해 볼만하다. SK 하이닉스 똑같이 뭐 이런 구간에서 일단 계속 박스권을 옆으로 기면서 갈 것 같고요. 장기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래에셋 증권은 오늘 상승한 거는 스페이스X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IPO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한국경제신문에 좀 나오면서
나오면서 좀 동반에서 좀 급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 쪽은 아르테미스 2호가 4월 2일 날 발사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HVM이 어제도 좀 강세였는데요. HVM은 최근에 계속 매매를 좀 하는 종목이긴 한데, 어제도 이렇게 해서 하고 종가에 돌파 좀 하고, HVM 이것도 내일 신고가를 만드는지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우주 쪽도 지금 바닥을 다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일단 우주 쪽은 세트레가이가 대표 대장으로 좀 보여주고요. 여기서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트레가이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HVM도 나쁘지 않고 제일 먼저 달려가고 있는 종목이 대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두 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트레가이, HVM, 여기 좀 더 더하면 인텔리안테크까지. 우주항공 쪽은 핵심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에서 최근에 종목군들 보면 계속 순환과 순환을 반복하죠. 파운드리로 두산 테스나가 먼저 막 급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대덕전자가 박스를 돌파를 했는데, 박스를 돌파하고 멈춰있는 사이에 TLB가 한 번에 몰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리아 서킷가 상승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만들어 놓고 올리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기관 수급이 개입하고 있다. 즉 이 기관 수급이 ETF일 수도 있고 투신 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 일단은 잘 올라왔는데요. 일단 단기에 폭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올라가기가 좀 머뭇거려요. 그래서 뭐 낸드의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하나 머트리얼즈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아직 돌파가 제대로 안 나온 종목군들이 추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보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침에 돌파로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더라고요. 깔끔하게 첫 돌파는 당연히 좀 안 받고, 첫 돌파는 거르고 그 다음 돌파를 좀 들어갔는데, 힘이 보통 돌파를 한다면 아주 심플한 걸 하나 알려드리면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들어왔으면 이 대금보다 그 다음에 그 대금이 넘겨야 돼요. 그래야 강력한 파동이 나오는데, 주가는 올랐는데 대금이 안 늘어난다. 바로 매도. 이거는 바로 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디테일한 내용이라 디테일한 부분을 좀 한 번 정도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반도체 단에 이제 원익 IPS 전공정에 IPS는 일단은 올라오다 좀 멈췄고, PSK가 오늘 급등하다 좀 멈췄는데요. 여기도 추가 상승 가능성 약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비전도 오늘 거래 대금이 6,400억인데 거래 대금으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종가상 신고가를 만들어 놔서 내일 일시적으로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올 힘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매물을 다 뚫어놓고 일제히 뚫어놓고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밀리더라도 지지만 한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체크를 해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추천드리고, 사실은 목표 주가를 13만 2천원으로 좀 잡았는데 큰 틀에서 삼각수렴 돌파하고, 오늘 뭐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저도 많을 줄 알았는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쇼커버는 제가 봤을 때 얼마 없을 것 같고, 의미 있는 직전 고점을 지금 내일 일시적으로 넘기면서 오버슈팅을 탁 하고 올라올지, 내일까지 상승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좀 돌파를 시도할지 좀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다시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 흐름 같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2차전지는 ESS를 필두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까지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SK 이터닉스가 아침까지 한 번 더 좀 올라가면서 시세가 살아 있는데요. 계속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투경 지정 예고가 된 상태라 뭐 이 상태에서는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일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SK 오션 플랜트도 어떻게 보면 이터닉스보다는 좀 약한 편에 속하죠. 근데 이터닉스는 지금 발전소고, 해상 풍력이 확대되면 하부 구조물 실적으로 부품이 납품되는 거는 SK 오션 플랜트이기 때문에 오션 플랜트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운봉에다가 내일 길적 반등을 세게 주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광반도체, 광트랜시버, CPO 이쪽에서 대장은 RF, HIC, HFR, 그다음에 대한광통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백홀에, 그러니까 광트랜시버의 오이솔루션 뭐 이렇게 종목군들이 있는데 사실 많이 올라왔죠. 안 올라간 건 아닙니다. 안 올라간 건 아닌데 오늘까지 이제 추가 상승 종목군들 보여주고 뭐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아니면 이격도를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올해의 테마가 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쪽이죠, 이쪽 그 우정국 쪽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이 흐름을 바톤 터치를 하고 올라온 게 광 반도체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 시장 자체는 그래도 뭐 전쟁에 대한 공포를 많이 잊어버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수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 가면 전체적으로 좀 막히고 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화려한 종목 장세는 계속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한 가지 높아심에 종목군들의 상승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다 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고, 너무 올랐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지금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